안녕하세요. 영등포 공업고등학교 사회과 교사 안현주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단법인 한국인공지능데이터과학협회에서 함께하게 되어서 새해 첫 번째 강의로 함께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공교육에서 그 중등교육에서 교사들이 어떻게 그 활용이 그 뭐지 수업 시간에 이런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고등학교가 어떻게 그러니까 중고등학교가 어떻게 바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렇겠구나라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안현주라고 하고요. 그 닉네임은 피터팬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울라프고요. 항상 즐겁게 살자. 그리고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항상 갖자. 그리고 일에 너무 치이지 말고 릴렉스하게 좀 살자. 이런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좋은데요? 경력은 이렇게 대충 됩니다. 그래서 강의도 조금 많이 나가고 있고 뭐 여하간 멀티모달과 우리 일상생활에 관련된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는 제 PPT에 관련된 캔바 PPT입니다. 그래서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QR로 찍어서 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멀티모달과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는 세상을 우리가 그 이런 식으로 세상을 사는데 이제 인공지능도 이런 식으로 멀티모달로 이제 전부 다 받아들인다라고 해서 이제는 우리가 인공지능이 로봇에 장착이 돼서 머지않아 우리 가까이 그러니까 뭐지 로봇이 같이 우리 생활 속에 스며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건데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거는 애플 비전 프로고요. 요거는 그 메타에서 만든 오라이언이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학교에 적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둘 다 판매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학교에서 적용이 되게 된다면 적용이 되게 된다면이 아니라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 수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서 홀로그램으로 꺼내다가 직접 물건을 쓰지 않고 홀로그램으로 꺼내다가 우리가 어, 학습을 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 건축학과 애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앱에 해당됩니다. 저희 실업계 고등학교 애들이 그렇게 활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어, 기계과 애들이 활용하고 있는 앱입니다. 자, 이건 좀 길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다들 아시죠? 자, 아까처럼 그렇게 그 인공지능을 탑재한 냉장고가 나온 거 아시죠? 이제 인공지능을 탑재한 학생들을 위한 뭔가가 나오면서 그 학생들이 요구하는 것, 뭐 이러이러한 것이 있으면 내가 어떤 걸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이 나올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서는 저희가 현실 세계, 증강 세계, 뭐 가상 현실 세계 이런 거는 특별히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 인공지능 데이터 과학 협회 분들은 다 아실 거라 해서 이쪽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애플 비전에 관련된 건데요. 자, 이거는요, 애플 비전 프로인데요. 이거는 현대고등학교에서
그 오큘러스였던 것 같아요. 메타에서 나온 거. 오큘러스로 벌써 이거는 수업이 한 5, 6년 전부터 과학 수업이 이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초중고등학교에서 그냥 책으로만 공부하는 거 아니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벌써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지금 성장해 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조금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걸 수업 시간에 활용을 했더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학생들이 이게 그 멀미가 나는 거예요. 멀미가 나고 그래서 막 소리가 그래서 못 사용하다가 이게 되게 많이 발달했어요. 카메라가 어마어마하게 장착이 되면서 훨씬 더 좋아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시선이 돌아갈 때 이게 시선은 빨리 돌아가는데 이게 카메라가 늦게 따라와서 멀미가 났는데 이게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와서 멀미 현상이 많이 줄어들면서 이제 수업 시간에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거. 그리고 애플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앞이 전혀 안 보이는데 이제는 앞이 보이는 화면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끼리 부딪히고 이런 일도 많이 없어졌습니다. 예, 비전 프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고 그때 300 얼마로 떨어졌다가 400만 원 올랐다가 요즘에 500만 원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건 너무 비싸서 그렇고 오큘러스가 저렴하게 그때 한동안 몇십만 원짜리로 나와가지고 오큘러스를 한동안 엄청 구입한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어, 머니가 나서 이거는 항상 사용하지 못하고 가끔 사용합니다. 가끔 사용해서 수업에 활용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X세대거든요. 어느 세대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알파 세대가 올라오고 있잖아요. 알파 세대라는 것은 Z세대는 디지털이 그냥 일상생활화된 아이들이고 알파 세대는 그 세포로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세포가 데이터로 그러니까 인공지능 이런 걸로 완전 체화돼서 나온 아이들이 알파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접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유 저렇게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걔네들은 그냥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과 적응이 되게 빠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런 거를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그냥 애플 비전 프로에서 나온 건데, 그 일상생활을 하면서 업무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래 학교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라는 건데요.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학교 끝나고 우리 아이를 데려가려고 뛰어가고 애가 갑자기 그러니까 다쳐가지고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막 그랬던 경우가 되게 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집에서 근무를 하는 거죠. 집에서 근무를 하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랑 내가 자녀를 육아를 하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같이 협업을 할 수 있는 거죠. 홀로그램으로 만나서 업무도 같이 처리합니다. 근데 이게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학교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학교도 없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북글씨인데요. 북글씨도 사실 여기 대표님이 북글씨 하시잖아요. 너무 사실은 배우고 싶은데 멀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홀로그램으로 만나서 같이 할 수 있다면 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공간의 혁신이죠. 자, 이것도 뭐냐면 물건을 직접 잊지 않아도 홀로그램으로 먼저 연습이 다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수업 시간에 머지않아 들어오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상상하고 알고 있었던 학교랑은 완전 차원이 다른 학교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는 사람이죠. 자, 오른쪽에 홀로그램으로 들어왔고요. 왼쪽에는 만화 캐릭터로 들어왔어요. 내가 원하는 캐릭터로
들어와서 같이 협업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이 아닌 거죠. 공간은 혁신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때 한번 해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어색하지 않은 처음에 옛날에 얘기를 했을 때는 코로나 겪기 전에 얘기했을 때는 지금 뭐 뜬금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랬는데 요즘은 안 그렇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이 사람이 여기 햅틱 장비를 끼고 있는데 이 햅틱 장비는 우리 인체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의사한테 그냥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그 애니메이션 학교에서 어떻게 응용을 하고 있냐면 전신 햅틱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햅틱 장비를 전신으로 전부 다 있고 선생님이랑 학생이랑 6.25 전쟁 그 VR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딱 끼고서 온 전신 햅틱 장비를 끼고서 6.25 전쟁 터에 들어간 거예요. 총도 맞고 그러면 벙벙 움직여요. 여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아이들이 직접 몸소 6.25 현장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 현장도 선생님들이랑 아이들이랑 각 직접 만들어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미래 학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학생들이 조가 터진 그 작은 교실에서 벗어나 전 세계가 교실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그런 좀 좋은 세상인가요? 어, 아무래도 좀 자유도가 높아지겠죠. 학습에 대한 자유도가. 그 지각을 하면 지각한다고 뭐라 그러고 지각해서 점수 뭐 이렇게 하면 지각 몇 번을 합하면 얘는 결석으로 처리가 되고 이런 정말 수준 낮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아이들한테 자유도를 높여주면서 그 아이들이 상상의 나래를 펼 수 있는 그런 뭐 학교가 되지 않을까요? 자, 요거는 생물 수업입니다. 미국에서 있는 중학교 생물 수업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선생님은 이렇게 들어왔지만 이게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왔어요. 만화 캐릭터로요. 근데 예전에는 이게 뭐야? 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겠죠. 중학생인데 수염이 이렇게 덥수룩해요. 이게 또 이 남자로 들어왔는데 이게 여자인지 남자인지 사실은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여간 생물 수업도 이렇게 홀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산업 현장에 나가는 우리 실업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제 전기, 전자 이런 아이들은요, 실습을 해야 되는데 실습 장비가 사실은 참 위험해요. 근데 이걸 갖다가 홀로그램으로 해서 이게 만져도 이렇게 덜 위험하게 연습을 충분히 하고 나가면 이제 우리가 가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 나간 아이들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생명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에서 막 이렇게 뉴스에서 막 되게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렇게 더 많은 연습을 하고 나가게 된다면 위험함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거는 아까 본 영상이라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속에 있는 우주가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우주가 아니라 우리가 만져보고 느낄 수 있는 우주를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이렇게 돌리고 만지고 확대해서 그 가까이 가서 따뜻한 플래닛인지 아니면 차가운 플래닛인지 아니면 공기가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멀티로 느낄 수 있는 이런 학습이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시각적 집중력이 높은 아이냐, 청각적 집중력이 높은 아이냐에 따라서 공부 방법이 다르듯 여러 가지 멀티로 하게 되면 아이들의 학습 효과가 되게 높아질 거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 거는요, VR 완전 현실 세계랑 차단이 된 새로운 세상에 들어가서 이제 직접 본인이 이 시대에 가보는 겁니다. 이 시대에 가봐서 그 시대의 화폐를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해보고 그 시대에 그 유명한 그 학자를 만나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기도 하는데 옛날엔 머신러닝으로 했을 때는요 질문이 있으면 답변이 정해져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딥러닝으로 하면서 그 사람이 가치관을 딱 집어넣어주면 질문하면 질문할 때마다 다른 답변이 나오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소크라테스한테 질문했다 그러면 그 소크라테스가 항상 같은 답변을 해주는 머신러닝처럼 같은 답변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이제 생각을 해서 그때마다 다른 답변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듣는 것보다는 이렇게 직접 들어가서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직접 그 학자한테 질문하면 아이들이 학습 효과가 훨씬 더 느껴지는 게 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초등학교에서 만든 그 방탈출 게임입니다. 네, 우리나라도 한 2, 3년 전부터 초등학교에 방탈출 게임 해가지고요. 영어 단어를 맞히면 방탈출하는 그런 게임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은 또 많이 또 업그레이드돼서 달라지긴 했는데 이 방탈출 게임도 학습에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멈추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거 미술 수업이에요. 미술 수업. 우리나라도 우리나라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교육비가 지금 혁신을 더 예, 앞서하진 못해도 짧은 시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거는 병원인데요. 이건 조금 있다가 영국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같은 공간에 있지 않고 다른 공간에 있는 의사들끼리 협업을 하는데 저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아프실 때 이거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이게 너무 어려워. 이 병원에서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인가 6명이 같이 협업을 해서 의사들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협업할 때마다 의사들이 각자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만나서 얘기를 하고 협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저걸 활용한다면 절대 그런 고민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어느 장소에 있든 그 의사가 딱 이런 구글만 딱 쓰면 뭐죠? 어느 장소에 그 자리에 서서도 협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앞으로는 학교에서도 이제 협업 많이 하거든요. 뭐 국어랑 사회, 뭐 수학이랑 미술 이런 식으로 협업해서 그 융합 수업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다른 장소에서도 그렇습니다. 이것도 선생님이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여기 화살표 지나가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옆에 있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선생님 밑에 가서 제가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쇼핑하러 뭐 예를 들어 홈플러스 갈래 아니면 뭐 이마트 갈래 아니면 어디 갈래 묻는데 이제는 의사도 쇼핑하잖아요. 의사도 쇼핑하고 나한테 나를 더 잘 해줄 수 있는 사람한테 가서 하잖아요. 그것처럼 교사들도 그리고 스승님들도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하는데 거리가 멀거나 이런 거는 이제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NHS 병원이라 해서 영국의 코로나 시기, 그러니까 좀 시간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사들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의사들이 코로나 시기에 일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지금 이거 보이시죠? 이게 벌써 코로나 시기에 다 이렇게 병원에서 진행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병원에서 그 NHS 병원이라 해서 영국에는 NHS 병원이 여러 군데가 있는데 협업을 그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코로나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시는데 뵙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유리 사이에 놓고서 서로 울면서 막 부모님 돌아가시는 거 보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있는데 그때 생각하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근데 여간 이게 조금 더 우리나라에도 활성화됐었다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는 코로나 시기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자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수업을 하면 이렇게 무거운 노트북 들고 다니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보이시죠? 이렇게 모니터도 사실 저희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노트북 하나 있고 모니터 한 개, 두 개, 막 이렇게 모니터 두 개 갖다 놓고 이렇게 막 하시거든요. 근데 그러면 공간을 많이 차지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성공 사례로 떴길래 제가 한번 떠와봤습니다. 자, 여기도 보이시죠? 모니터가 이렇게 돌아가요. 필요하면 꺼냈다가 필요 없으면 꺼버리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뭐 저런 게 어딨어 하지만 실제 있었던 영국 사례입니다. 학교도 머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음. 자, 다음 현재는 보면은 인체 해부학 기관용 앱인데요. 이거 그냥 학교에서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부학을 공부하는데 생물 공부할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이게 돌려보는 거예요. 돌려보고 분해해보고. 옛날에는 토끼 갖다 놓고 원숭이 갖다 놓고 실험 실습을 했는데 이제는 어, 그럴 필요 없고 사실 그 물건을 갖다 놓고 그러니까 뭐지? 멀리서 보는 사람만 있고 직접 손으로 이렇게 해보는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는 누구나 다 직접 만져보고 해보는
공부해보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메탄수 뿌린 앱입니다. 메타의 오큘러스를 산 그 학교에서는 이거 앱 다운받아서 쓰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생물 수업이 진행이 되게 되죠. 아주 구체적이죠. 근데 문제는 이거에 관심이 있어서 이걸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이 있는 반면 어느 학교는 전혀 그런 게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중학교에서 애들이 딱 올라오면 어떤 아이들은 너무 앞서 있고 어떤 아이들은 완전 신석기 시대에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편차를 주기가 사실은 고등학교는 참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빨리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 마인드가 돼서 이걸 빨리 수업에 접목을 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수업을 즐겁게, 재밌게 진행됐으면 좋겠다라는 제 희망입니다. 음. 저- 정부에서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겠네요. 네, 투자는 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아직 학교에선 어, 좀 해라 해서 이제 PC를 이렇게 막 보냈단 말이에요. 학생들을 활용하게. 근데 그게 먼지가 수북히 쌓이는 학교가 아직도 좀 많습니다. 근데 선생님들이 좀 많이, 열정적인 선생님들 너무 열정적이신데, 근데, 어, 그 물건이 내려오기 전에 교사들의 교육을 더 많이, 동기부여하고, 더 많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무조건 던져놓고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게 되면 교사들도 멘붕이 오거든요. 가뜩이나 업무도 많은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좀 많이 교사들을 동요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교육도 많이 시켜주고 대접도 좀 잘 해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건 음악 수업인데요. 이걸 제가 이제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강의를 하러 다녀보면 이거를 쓰는 아이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마크를 해주면서 동시에 저게 지금 흐물흐물 빠져나가는 거. 그럼 파가 어떻게 연동되고 저런까지 표현을 할 거예요. 그럼 파를 시작하면서 기타 프로그램과 이제 연동을 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학생 중에 한국어 학생 중에 딱 한 명 이 앱을 써봤더라고요. 저거 내가 쓰는 건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타를 혼자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타 학원도 머지않아 없어지지 않을까. 끝나서 제가 배우는 기타랑 비슷하게 피아노. 자, 이거는요, 피아노 치는 건데요. 이거는 핸드폰 앱으로도 다운받을 수 있고요. 요즘 오락실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거를 치면서 이제 피아노를 배우기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아이들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진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음악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을 하겠죠. 자, 다음. 이거는 제가 어제 딴 건데요. 음악 수업 시간에 요거 기타라고 칩니다. 그럼 요 기타에 대해서 요 기타 음만 나오는 거예요. 이 영상에서 내가 원하는 소리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걸 클릭하면 이거 클릭 나오고 이게 사람을 클릭하면 이렇게 스피커 목소리만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요. 그 시끄러운 소리에서 그 새소리만 잡아낼 수 있고요. 멀티 프롬프트 해가지고 스피커 1과 스피커 2를 클릭하면 그 사람 목소리만 이렇게 조용히 따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건 좀 많이 보셨죠? 학생들한테 토론 토의 수업을 하게 하는데, 그럼 막 아이들끼리 서로 막 말이 엉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 막 중간에 말 끊고 막 이러는데, 같이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는 선생님들이, 이게 클릭해서 그 아이들 목소리를 잡아내서 그 아이들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평가 시스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머지않아 이제 학교에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수업 시간에 같은 곳을 봐야 되는데 선생님은 여기를 봐라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딴 데를 보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렇게 들어온다면 아이들 시선을 아무리 돌려도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날 보기 싫은데 억지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 그러니까 1페이지 봐라 그러는데 애들은 순간 1페이지를 봐라는 그러니까 문장을 못 들어서 3페이지를 보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선생님이 그 많은 아이들을 전부 다 얘는 3페이지 보고 있다, 1페이지 보고 있다를 파악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알아서 3페이지를 아이가 볼 수 있게끔
화면이 돌아가게 된다면 아이들이 뭐 신경 쓰지 않아도 수업을 더 잘 따라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저번 2학기 때 적정기술학회에서 제가 이제 운영진으로 같이 있었는데, 제가 만든 그 메타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 세계 애들이 들어와서 적정기술학회에 대한 어, 아이디어를 내면서 같이 그 대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에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멤버들이 적정기술 이게 접니다. 그래서 각자 들어와서 여기서 요 옆에 자기 팀별로 들어가서 서로 이제 토의 토론하고 그리고 발표 자료 올리고 하면서 서로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저희 사회 수업도 이렇게 메타 세상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메타 좀 쓰고 네네네. 저렇게 수업하는 경우도 많아요.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저는 프로젝트 수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그 외국 애들을 대상으로 같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랑 외국 애들을 전부 다 같이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아이들이 있어서 그 해외에 있는 아이들은 여기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가까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공간의 혁명, 공간의 혁신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메타 저 이용하려면 무료 이거는 무료예요. 스파스는 무료고 요즘은 저한테는 경험 많이 했으니 돈 내라고 자꾸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25명까지인가가 그 무료인가 그래요. 네. 이거 어디서 나는 소리죠? 영상 그래요. 그래서 지금 교수님이 와가지고 학교에서 나와서 있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이게 거의 현장에 있는 느낌이죠. 네네. 아이들이 너무 재밌어하고 즐거웠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제 이것도 그냥 일상생활화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다 같이 찍을 수 없으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하나씩 사진 찍고 근데 이게 나중에 여기서 이게 캐릭터로 들어가지만 자기 얼굴을 띄우때 사진 얼굴입니다. 그 영상을 그러면 다 같이 사진 찍어서 이렇게 거기다가 올려서 같이 공유하고 이렇습니다. 자, 저 공간도 네. 다 제작을 하신. 네네네. 그러니까 그 제작이 너무 편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우리나라에 이프랜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거는 공간을 너무 쉽게 만들게끔 만들어놔서 제가 되게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번 거는 그 우리 미래입니다. 이제 사무실을 나갈 필요 없고 교통 체증도 느낄 필요도 없고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내리고요. 갑니다. 어디를 가냐면 서대로 갑니다. 딱 가서 모니터도 없어요. 노트북도 없어요. 마우스도 없고 키보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뭐만 있어요? 안경 하나만 있습니다. 딱 쓰는 순간 사무실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머지않아 한 2028년, 2030년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건 너무 빠를 수도 있긴 한데 이렇게 이러다가 딱 올리다가 내가 원하는 거 하나 딱 틀어놓고 그다음에 같이 프로젝트하는 거니까 엽니다. 열어서 이렇게 같이 연구한 사람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같이 만나자. 네네. 같이 만나자. 그러면 같이 연구하는 사람도 길거리 가다가 아무 데나 앉아서 자기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연락을 받고 같이 만납니다. 홀로그램으로 와서 그 연구 프로젝트를 같이 보고 이걸 실제 크기를 키워서 같이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선 헤어지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휴식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업무하는 걸 갖다 이제 서랍에 집어넣어놓고 이제 좀 쉬려고 합니다. 쉬려고 그러는데 여기 프레젠테이션 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갑니다. 갔는데 여기 이 사람은 홀로그램으로 들어왔죠. 이 사람은 만화 캐릭터로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도 하고 계시죠.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캐릭터, 원하는 방법으로 들어와서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그냥 내 집에서, 내 서재에서. 이게 다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학교도 하나씩 둘씩 지금 많이 줄어들기도 하고, 이게 꼭 그 교통체증을 느끼면서 가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7시간, 8시간을 우리가 앉아서 공부해야 되는 아이들, 과연 꼭 그게 옳은 공부일까? 학습 방법일까? 라는 생각도 우리도 한 번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래학교 그랬는데 제가 처음에 그 영화를 편집을 해서 영화를 수업 시간에 썼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용제도에 대해서, 교과서의 사용제도에 대해서 이게 옳은가 아닌가라는 아이들 토론하는 수업이 있어서 그걸 썼는데, 그때 영상을 틀어서 그 사용제도에 대한 그 영상을 틀어서 아이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끌려갔죠. 끌려가서 너는 왜 수업 시간에 영화를 보여주지 않아요? 되게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왜냐하면 뭔가 새로운 걸 들어오면 얘는 놀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영상도 활용해서 수업을 하는데 이제는 누구나가 다 영상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활용하고 영화도 활용하고 누구나 다 하는데 먼저 앞서간 사람들이 항상 요거도 먹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영화관도 바뀌어요. 이제 영화관이 나왔는데 이제 요즘 영화관 잘 안 되는 거 아시죠? 뭐 때문에? 넷플릭스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영화관도 이렇게 바뀝니다. 라스베가스의 스페어 영화관 얘기 혹시 들어보셨어요? 스페어 영화관이라 그래서 이렇게 비행기가 옆으로 이렇게 지나가면요, 막 눈을 빙글빙글 돌리다가 비행기한테 윙크도 하고요, 막 그래요. 그래서 이게 스페어 영화관입니다. 그러니까 영화관 바깥에 영상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내부예요. 어마어마한 그냥 어, 어마어마하죠. 이 안에 이게 전부 다 카메라입니다. 그래서 카메라가 그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서요. 이게 현실감 있게 막 느껴지게 만듭니다. 이게 자동차예요. 사이즈 보면 비교해 보면 아시겠죠. 자, 이 라스베가스 영화관처럼 우리 교실도 되지 않을까? 난 한번 희망을 가져봅니다. 돈 많이 벌어야 되겠네.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암이라 그래서요. 그 전자음악 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전자음악을 하겠다 하면서 자기 걸 홍보하는 영상을 이렇게 바깥에 틀어놨어요. 스피어 영화관에. 그래서 여기 자동차 보이시죠? 이 사이즈가 이래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이 이렇게 자리를 들여다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요. 어, 약간 되게 히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데요. 이 스페어 영화관에서 그러니까 이걸 찍어서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유튜브에. 발표하는 사람이 여기입니다. 요 사람이 전자음악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로봇이다라는 이런 스토리의 내용을 전자음악으로 얘가 하는데 여기서 갑자기 불사조가 딱 되면서 나중에 이게 뜨거운 열기가 막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멀티로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되는 거죠. 근데 영화관에서 있었던 게 뭐잖아. 우리 학교에서도. 아까 플래넷을, 그러니까 우주를 공부를 할 때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그리고 공기 뭐 이런 걸 느낄 수 있게끔 교실도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게 막 이렇게 다가오니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죠? 저도 너무 가보고 싶습니다. 요번에 CES 거기도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요번에는 테마가 로봇이더라고요, 보니까. 네. 우리가 변화의 필요성, 이라 그러면서, VUCA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에서. 이건 24년도 9월 25일 우리나라 뉴스예요. YTN에서 나온 건데요. 이게 너무 히트였잖아요. 그 비전 프로 나오고 나서는 이게 나오면서, 얘가 마크 저커버그께서 좀 아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성공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안타깝긴 합니다.
자, 여기서 아까 봤듯이 여기서는 홀로그램으로 만든 건데요. 아까 그 비전 프로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잔뜩 달렸어요. 그래서 그거 자체를 들어보면 되게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무겁고 그걸 들고 있으려면 사실은 이거보다 노트북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은 할 정도로 무거웠는데 이거는 정말 가볍고 카메라가 두 개밖에 없어요. 두 개밖에 없고 그게 홀로그램으로 잡아서 훨씬 더 일상생활에 잘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라는 생각이 이 메타 AI 같은 경우는요, 많이 우리나라에는 이게 메타가 사실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호의적이진 않더라고요. 구글은 되게 호의적인데 그래서 이건 아직 많이 이렇게 쓰이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24년 9월 25일이에요. 지금은 26년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더 많이 발전했겠어요. 근데 약간 메타가 요즘 지지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우리 아이들의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VUC의 시대, 그러니까 복잡하고 불확실하고 모호하고 불안한 이런 시대를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되는가 우리가 고민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 이것이 지금 인권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막 학교에 들어오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집단 따돌림이나 집단 폭행을 당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그 학생들이랑 정말 많은 대화를 하고 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 뻥끗을 사실은 안 해요. 왜냐하면 더 당할까봐. 그래서 이런 기술을 만약 활용하게 된다면 그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 희망 섞인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활성화돼서 학교에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그 아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아이가 동의만 한다면요. 그래서 관심법 이런 관심법. 네. 그래서 이제는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은 외계인이 딱 내려와서 외계인은 이 뻥끗 안 하고 가만히 있는데 그 외계인이 하는 말이 우리 머릿속에 다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도 만약 이거 이렇게 하게 된다면 정말 청소년 자살률이 툭 떨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인 그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자, 그리고 이거는 실제가 아니라 혹시 만들어진 거 아시죠? 런웨이로 만든 요 프롬프트로, 여기 아래 써 있는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이들이 그러니까, 영화 배우가 아니라 영화를 만드는 영화 감독이 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을 이렇게, 프롬프트를 만들어서 몇 개의 영상을 만들어서 그걸 연결해서 그 아이들이 영화, 감독이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이제 학기가 시작이 되면 이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이 미래를 상상한다든지 아니면 사회 문제를 가지고 저는 사회 과목이니까요. 사회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게
잘 해결될 수 있을까? 영상으로 만들어서 하나 제출해라. 뭐 3분짜리로 만들어 제출해라. 이렇게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이것도 너무 대단하죠. 이 물결이 흐르는 물결이 찰랑찰랑하는 그림자가 바닥에 보여요. 그래서 이게 되게 사람들한테 쇼크를 줬던 영상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앵글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학생들이 이걸 다 만들 겁니다. 머지않아. 초등학생들도 만들 수 있겠죠. 책을 많이,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언어학이라 그래야 되나? 인문학이 되게 중요시 되고 있는 게 이 프롬프트 때문에 인문학이 더 중요시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동물인데요. 동물을 이렇게 요 씬을 잡는 게 되게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는 비싼 돈을 들여서 동물을 훈련시켜서가 할 필요 없이 그냥 프롬프트 한 줄로 이렇게 동물 영상을 찍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도 충분히 돈 없이도 우리 아이들 다 만들 수 있다. 런웨이 결제 한 번만 딱 해주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신처럼 이렇게 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데 이 유리에 여기 비치는 요 부분, 이런 부분도 너무 섬세하게 잘 표현이 됩니다. 우리가 무료로 쓰고 있는 것들은 아직 한계가 많은데요. 유료는 정말 대단한 영상들을 만들어내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정말 엉뚱한 아이들이 되게 많은데 그 엉뚱함을 사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묶어 놓으면서 그 엉뚱함을 다 묶어 놓으면서 질문도 못하게 하고 하는 이 교육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서 아이들이 상상의 날개를 많이 펴서 정말 자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것도 뭐 같은 겁니다. 이게 같은 오리지널 영상이고요. 나머지는 프롬프트로 이렇게 바뀌는 거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도 오리지널 영상이고요. 프롬프트만 바꿔서 이렇게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로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프롬프트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공룡 인형으로 만들 수도 있고 이것도 이게 되게 환상적이죠.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게 마법 영화, 요즘 청소년들 성장 드라마 해가지고 마법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요런 그 손에 불 나오는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프롬프트로 가능하다라는. 되게 웅장하죠? 이것도 카메라 앵글로 한 게 아니라, 진짜 프롬프트입니다. 이제 여기가 알려면 우리가 아무래도 정말 많은 지식을 갖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것도 동물인데요.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동물을 연습시키는 것보다 훨씬 너무 리얼하게 만들어지죠. 네, 이렇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가끔 그 청소년기에 일탈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을 위해선 우리는 조금 더 이걸 어떻게 긍정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나라는 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중에서 진짜를 한번 찾아보세요. 자, 왼쪽이 1번, 오른쪽이 2번입니다. 어떤 게 진짜일까요? 1번. 1번. 네, 2번이 이게 진짜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왼쪽이 1번, 이게 2번. 잘 모르겠죠. 2번. 2번. 이게 진짜고 이게 가짜네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이걸 자꾸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1번, 2번 뭘까요? 1번. 이게 진짜네요. 자, 우리가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아이들이 이렇게 딥페이크를 활용해서 하게 된다면 정말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게 제가 한 3년 전에 따놓은 영상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이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사이좋게 만들 수 있을까 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 김치 따기 아시죠? 유명했던 거.
그리고 지하철 빌런 되게 유명했던 사람이죠. 이렇게 서로 화합하고 싸우지 말고 이런 영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어른들이 좀 이끌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딥페이크는 이렇게 활용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 선생님 다들 웃음 치료라고 들어보셨죠? 한참 막 웃기지도 않은데 하하하 웃다 보면 엔돌핀이 돌아서 행복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요. 다이돌핀이란 게 발견됐대요. 다이돌핀은 이렇게 엔돌핀이 4,000배의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감동, 깨달음 이런 걸 느꼈을 때 다이돌핀이 돈다고 합니다. 엔돌핀이 돌면 이게 작은 부분이 움직이지만 다이돌핀이 돌면 뇌의 전부 다가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한테 대화를 할 때,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느냐. 이게 부모님의 잔소리 이거보단 데이터 언어, 이게 감정을 뺀 너는 이래서 저래서라기보다는 뭐 너는 이래서 짱이야. 우리들이 어른들이 많이 하죠. 특히 이제 선생님들이 연구 많이 잘합니다. 너는 이래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보다 우리가 다이돌핀을 위해서는 이렇게 영혼의 언어를 하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학생의 행동이나 그 진심, 내면의 목소리나 감정을 알아보고 그 행동을 봐주고 그 학생과 공감하면서 학생을 리드해주는 그런 말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다이돌핀을 이렇게 좀 활성화시키고 뇌를 더 활성화시킬 수 있게끔 그리고 자기 인생을 즐겁게 살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를 하면 기회가 오고 그리고 프레젠트는 현재라는 뜻도 있지만 선물이라는 뜻도 있기 때문에 현재를 잘 선물처럼 활용해서 우리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선생님들을 이제 뵙고 나면 선생님들도 선생님이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인생의 리더 아닙니까? 그래서 리더들한테 추천한 앱은 이렇게 제가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정말 삶을 윤택하게 그리고 업무도 줄일 수 있게끔 이렇게 추천을 하고요. 학부모님들한테 추천하는 앱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이쉐어링인데요. 이건 학생들과 같이 동기화해서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근데 저희 아들도 제가 아이쉐어링 두 명 다 해봤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아들들이 끊더라고요. 엄마가 제가 어디 있는지 있는 걸 싫어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요즘 막 이렇게 막 사람들 없어지고 그러잖아요. 애들 뭐 무섭게 정말 장기 털린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아이들한테 동의를 구하고 너가 어디 있든 걱정하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해서 아이쉐어링 하는 게 좋겠고 제미나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적표 예를 들어 이제 수능 성적표를 가져오면 수능 성적표나 아니면 모의고사 성적표 가져오면 이 제미나이에 집어넣어서 내가 제미나이 집어넣고 내가 원하는 대학 우리 아이가 갔으면 하는 대학교를 전부 다 여기다가 그 입학 전형을 집어넣어서 분석해달라 그러면 아주 기가 막히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럼 얘가 부족한 부분이 뭔지 알려주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꾸면 되는지도 안내해줘. 그럼 그 기가 막히게 차차차차 알려줍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꼭 만나야지만 또는 뭐 예전에는 그 학원에서 돈을 받고서 상담해주고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고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하시면 정말 좋은 데이터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감마 같은 경우도 뭐 여행 가시는 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말 순식간에 짧게 그 PPT를 만들 수 있는 한 1, 2분이면 만들 수 있는 뭐 그런 거라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같이 참여할 계시는 분 중에서도 그 부모님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재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2022년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는요. 그 미래 인재교육을 위한 패러다임을 이렇게 내놨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OECD 학습 나침판이라 그래서요. 학습 나침판이라 그랬어요. OECD 세계 경제개발 협회에서 기구에서 미래에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갖고 있어야 되는가라는 걸 첫 번째 연구 주제를 잡아서 결과물로 나온 게 이겁니다. 두 번째 연구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아이들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아이들한테 그럼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지금 두 번째 연구 과제로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선은 요겁니다. 요 아이가 학생 행위 주체성이라 그래서요. 학생이 행위 주체성 있는
아이로 성장시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손에 들고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나침반이에요. 인생 나침반이라서 이걸 쭉 펼쳐봤더니 이렇게 생겼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역량은 지식과 기능, 태도, 가치 이러한 역량을 갖추고 이걸 잘 갖췄으면 핵심 기초를 갖춰야 되는데 이 핵심 기초가 바로 이겁니다. 오른쪽에 문해력과 수리력, 디지털 활용 능력, 데이터 활용 능력, 건강 기초인데요. 문해력과 수리력은 우리가 다 알아요. 언어 영역, 수리 영역 다들 들어보셨죠? 근데 디지털 활용 능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이 추가된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접하게 되고 안 할 수 없게 되고 이건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 실수가 수업 실수가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간 요 기초 기능을 전부 다 그러니까 습득해서 핵심 기초를 가졌으면 그 다음에 변혁적 역량을 갖춰야 되는데 이 변혁적 역량은 이렇게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갈등과 딜레마를 조절하고 그 다음 책임감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변혁적 역량 또한 갖춰야 된다. 그럼 이 역량을 다 갖췄으면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니까 본인이 행위 주체성, 내가 주인이 돼서 미래를 예측하고 그 다음에 예측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게 과연 제대로 잘 됐나 성찰하고 다시 그거를 예측하고 행동하고 성찰하는 과정에서 아이는 행위 주체성을 갖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AAR 사이클이라고 얘기합니다. 행동과 예측, 행동, 성찰, 다시 예측, 행동, 성찰하면서 아이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은 교육의 최종 목적은 뭐냐? 얘가 이러한 역량 가지고 어딜 간다? 웰빙으로 간다. 2030년도까지 아이들이 개인과 사회의 웰빙으로 갈 수 있게끔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게 바로 학습 나침판으로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2022년 개정교육과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이렇게 이렇게 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네, 이제 교과서만 아이들이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교과서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과서 열심히 공부해서 국어 열심히 해서 수학 열심히 해서 과학 열심히 해서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고 인공지능을 안 쓰면 안 쓸수록 그 아이는 후퇴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활용 능력과 데이터 활용 능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끔 수업 시간에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돈이 있어야 되냐? 뭐 요즘 그 얘기하잖아요. 뭐죠? 무슨 거지? 뭐라 그러죠? 매달 내는 거. 구독거지라 그러죠. 구독거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데, 우리가 꼭 구독거지가 아니더라도요, 이런 데서 공짜 수업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제 코세라를 제가 한동안 썼는데, 이게 스탠포드에서 이렇게 같이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코세라가 일부분이 유료가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게 일부 돈을 내게 되면 이게 학점으로 인정이 돼서 미국에서 대학을 갈 때 그 학점을 인정해서 대학 들어갈 때 그 학점을 딴 상태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코세라를 활용하면 한국에서도 학점을 따가지고 그 대학을 들어갈 때 고등학교 때 학점을 미리 따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하버드 대학에서 처음으로 인정했다 그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대학 들어갈 때 인정받아서 가서 학기를 조기 졸업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여간 K무쿠 말고 그냥 무쿠라고도 있잖아요. 무쿠는 전 세계에 있는 유명한 대학 교수들이 올려놓은 거고요. 그거를 우리나라에서도 코리아에서도 만든 게 바로 K무쿠입니다. 이거 전부 다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가 들어가 보고 뭐야 너무 허접해서 이거 써야 돼? 라고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은 훌륭한 교수님들이 강의들이 올라와 있어서 무료로 다 쓰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칸 아카데미는 이거는 유럽에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것도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런 여기 들어가서 그 자격증도 땄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녀들의 행위 주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성장시킬 수 있게끔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이런 것 말고도 무료 사이트가 무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시대는 지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요,
사실은 이게 24년 이게 작년부터 AIDT가 전국적으로 수업 시간에 적용이 됐어야 되는데 반대가 하도 심해서 AIDT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다 시행이 못 됐어요. 근데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런 데이터를 보고 선생님 머리로 막 고민해서 분석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제는 AIDT가 들어오게 되면 AIDT는 AI 교과서거든요. 들어오면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막 이렇게 수업을 하고 나서 결과물들이 이렇게 쫙쫙 나와요. 선생님들이 업무가 확 줄 수밖에 없는데, 약간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게 사실은, 뭐, 누가 많이 반대했습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반대하셨습니다. 근데, 힘들죠. 처음에 적응하기 힘들지만 막상 적응하고 보면 되게 좋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지금 28, 27이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그 네, 유치원 다닐 때, 그러니까 유치원이 아니군요. 저학년, 초등학교 1, 2학년 때 영어 학원을 보냈었는데 이거 전부 다 요거 한 장 뽑는데 10,000원 줬었어요. 이게 한 장 뽑는데 10,000원, 그리고 온라인 학습하는 수업료 따로 내고, 학원비 따로 내고, 그러니까 학원비 따로, 온라인 수업비 따로, 그리고 요거 한 장, 결과물 한 장 받는데 10,000원 따로 내고. 그래서 다 돈이었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실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은 안 받겠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학원을 못 다닌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우리 아이가 이렇게 십몇 년이 지나서 이게 학교에 무료로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반대했다 그래서 저는 되게 많이 속상했습니다. 이거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래서 이 학생들한테 이런 걸 해줄 수 있다니 너무 좋았다라고 했는데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근데 앞으로 AIDT가 학교에 정착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2025년 3월부터, 작년 3월이죠. 작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렇게 실제로 학교에서 네. 토론 수업이 잘 되나요? 네. 토론 수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아까 보셨을진 모르겠는데, 그게 있어요. 뭐죠? 이제는 이렇게 없고, 전자칠판으로 전부 다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전자칠판으로 돼서, 그냥 터치 하면서 손으로 그려가면서, 이제 그 분필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학교가. 학생들이 참여도는 어떻습니까? 참여도는 너무 좋죠. 처음에는 어색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처음에는 태블릿을 다 하나씩 입학하면 전부 다 하나씩 나눠주거든요. 태블릿으로 수업을 하니까. 근데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돈이 많이 드니까 그런 거죠. 이 태블릿 학교에서 이 학생들이 이걸 망가뜨리면 그거를 다 고쳐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크니까 이게 망가지면 너희들이 고쳐야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도 너무 부담이 됐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할머님이랑 같이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할머니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돈을 들여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그걸 갖다가 애가 태블릿을 들고 있는데 막 그걸 뺏어서 방 안에 그 장롱 속에 집어넣고 주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우리는 그 아이들이 충분히 만질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망가지면 학부모님들이 다 고쳐오세요.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다들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거는 잘못됐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다시 학교 차원에서 관리를 하는 걸로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도 태블릿 말고도 PC도 많이 그 노트북도 애들한테 많이 지원이 되고 그래서 이제는 뭐 이거 없이는 수업을 사실은 하기가 참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이제 학생들의 그 어떤 토론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잖아요. 네네. 그런데 얼마나 예전에 비해서 잘 참여하는지, 본인의 의견을 잘 얘기하는지 이런 데 대한 요즘은 훈련이 좀 많이 돼서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많이 돼서요. 네. 예전에 비해서 제가 이제 교직 경력 30년 됐으니까 예전에 비하면 자기 의견을 많이 얘기를 해요.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뭐 성격에 따라서 많이 달라서 그리고 학급 분위기에 따라도 많이 달라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그 담임 선생님들이 성격을 닮아가요, 아이들이. 부모님의 성격을 닮는 것처럼 1년 동안 이제 담임 선생님이 학생들이랑 같이 있으면서 뭐 이게 기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가르치다 보면 선생님들을 많이 따라가는데 정말 아이들이 말하는 걸 많이 들어주시는 선생님의 반을 가면은 아이들이 정말 많은 얘기를 해요.
대화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조금 아이들 말하는 거를 좀 많이 못하게 하고, 좀 약간 그런 분위기 학급에 들어가면 애들이 대화를 안 해요. 아, 자기 선생님 말만 하고.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있지요. 네, 어떻게 끌어가냐는 이제 뭐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하게 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이게 반장, 부반장 아이들이 뽑는데 회장, 부회장 뽑을 때도 이렇게 그 비밀로 뽑잖아요. 근데 그것도 다 들키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보면은 펜을 이렇게 그리면 글씨 그 펜 끄트머리를 보고서 애들이 유추를 해요. 그래서 누굴 찍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분 나빠하고 막 같이 막 이렇게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는 핸드폰으로 추천하거든요. 핸드폰으로 선거를 해요. 그래서 익명으로. 그래서 터치를 하는 거는, 터치를 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누구를 찍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인공지능을 많이 활용을 하게 되면, 네, 훨씬 더,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만 활용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교육 분야 국정과제도 2026년 현재 보면요, 여기 AI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이란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함께학교 해가지고 EBS랑 교육부랑 손을 잡고서 하는 건데 캐리스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런 인재를 만들겠다. 근데 요거 이렇게 딱 보니까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노트북 LM으로 한 것 같아요. 이게 딱 보면 노트북 LM 분위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재를 양성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머지않아 보면요. 이렇게 지역 혁신 거점을 구축해서 거점 국립대학교에서 기업과 학교와 대학과 연구소를 연계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이긴 하지만 실업계 고등학교에 3학년 되면요. 회사로 나갑니다. 3학년 그 초부터 회사로 나가서 그 훈련을 받아요. 근데 요즘 대학교도 이렇게 그러니까 대학교 입학하는 동시 그 회사로 이제 연결되는 그런 전형들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더 생태계가 조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 보면 국정과제도 이렇게 딱 들어가 보면 교육 분야 국정과제를 보면요. 여기 디지털 미래인재 양성을 여기 보면은요. 이렇게 모든 학교에 누구나 다 인공지능 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막 쭉 나옵니다. 초중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전부 다 인공지능 없이는 이제는 앞으로는 교육이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생성형 인공지능 이건 다들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요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혹시 요거 어디 건지 혹시 아세요? 선생님들한테도 물어봐도 이게 어디 건지 모르세요. 퍼블릭시티나 뭐 오픈 AI, 뭐 구글, 뭐 지미나이 다 아는데 루마 이런 것도 아시는데 이거는 네이버 겁니다. 네, 근데 네이버가 이렇게 인기가 없어서 제가 이거 할 때마다 항상 홍보합니다. 이거 네이버 겁니다. 여하간 생성인공지능이 뭐니?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네들도 MBTI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다 다르게 얘기를 하죠. 이렇게 다 아실 거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제가 요번에는 이런 걸 전부 다 챗GPT, 클로드, 뭐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그리고 그록, 뭐 클로바엑스, 루마 이런 건 다 아는데 라이너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라이너 혹시 아세요? 라이너 이거 우리나라 연세대학교에 나온 애가 만든 건데 이게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본사로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너가 지금 미국에서는 되게 그 대학교에서 되게 많이 쓰고 있어요. 대학교에서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딜 가도 보면은 이 라이너 그 창시자 만든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인공지능 강의를 듣거나 아니면 컨퍼런스 가면 이 사람이 머리를 노랗게 하고 와가지고 젊은 애가 앉아 있어요. 그래서 난 누군가 했더니 라이너 만든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요 라이너가 연구 활동하는데 정말 그 리포터 연구 활동하는 데는 특화된 그 인공지능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루마도 있는데요. 루마는 저는 깔아놓고 안 쓰거든요. 아니, 루마가 아니라 라마요. 깔아놓고는 안 쓰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제미나이랑 챗GPT도 요즘 잘 안 쓰고 제미나이랑 퍼플렉시티 요 정도. 그리고 클로드는 예전에 썼는데 요즘 잘 안 쓰고 요즘엔 제미나이를 좀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유료로 쓰시나요? 아니, 무료로 씁니다. 유료는 아들이 있어서 아들은 대학원생들 유료 되잖아요. 이게 프로를 무료로 쓸 수 있잖아요. 그 아들 걸로 씁니다. 사실은 대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대학교에다 얘기를 하면 그거 무료로 쓸 수 있었던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있는. 근데 저도 신청해봤는데 그 귀찮아서 시간이 막 없다 이러다가 못했어요. 근데 누구나가 다 무료로, 그러니까 대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그 대학교 아이디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 생성형 인공지능이 진화인데요. 이건 다들 아시죠? ANI, AGI로 가서 ASI로 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AI라고 얘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ANI 해가지고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였고, 이렇게 깡통 로봇이죠. 깡통 로봇. 그리고 AGI, 요즘 우리가 AGI죠.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러니까 AGI를 거의 막 치닫고 있고 거의 AGI가 정착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머지않아 양자 컴퓨터가 개발이 되면 슈퍼컴퓨터에서 양자 컴퓨터로 넘어가게 되면 ASI가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휴먼 인텔리전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이게 그 AI가 나오는 이 순간부터는 뭐예요? 얘네들의 지능은 이렇게 높아지잖아요. 그래서 요 지금 특이점이 왔는데 특이점이 이게 AGI 요 특이점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 시점에 있는데 이게 더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이제 얘네들이 우리보다 좀 더 똑똑한 시대가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가 경계도 해야겠지만 또 좋은 면도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깡통 로봇에서 전문가 여기까지 온 거죠. AGI 이제 슈퍼 휴먼이 되게 되면 드래곤볼에서 나오는 그 하얀색 머리 슈퍼 휴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SI가 나오면 이제 기본 소득을 받으면서 우리 놀고 먹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자,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이걸 보면요.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도 이제 신경 안 쓰셔도 되는 거죠. 이제 충분히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그러니까 걔네들 이제 천재는 따라가긴 어려워도 영재는 따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학습 격차가 많이 벌어지게 되지만, 이게 인공지능만 활용하면 이 격차를 훨씬 줄일 수 있다라는 이제 긍정적인 시너지가 아닐까, 이게 긍정적인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작업이 패러다임이 바뀐다는데요. 예전엔 저도 작년까지는 이랬어요. 이게 사람 50%, AI 50%에서 5대5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젠 바뀐다고 하죠. 그래서 AI가 80%를 하고, 사람이 20%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다이아몬드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안 하면 안 할 수가 없다. 아는 만큼 보이니까 가르쳐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 좀 알려드리고, GPT를 쓰시는데 GP터스라 그래서요. 그 나만의 GP터스를 만들어 쓰십니다. 선생님들도. 그래서 이게 들어가지나? 네. GPT를 여기 들어가 보면요. GPT는 GP터스라고 얘기하고요. 제미나이는 잼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GP터스랑 잼스를 선생님들이 다들 만드십니다. 만들어서 나한테 맞는 내가 필요한, 내 과목에 필요한, 아니, 내 업무에 필요한 그 GP터스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여기 GPT 탐색, 여기 들어가서 저는 안 만들고요. 이 중에서 이제 골라서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최상위 선택 항목 해가지고요. 지금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다. 가장 인기 있는 게 이건데, 지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 캔바는 거의 자기 자리를 여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캔바가. 다른 건 다 벗어났네요. 이 캔바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 하고 있는 이게 지금 캔바입니다. 이게 캔바고요. 이건 캔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거, 트렌디한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여기 스칼라 GPT가 있는데 이것도 거의 지존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리고 캔바도 있고요. 그리고 또 뭐 이런 GPT들을 이렇게 거기에 그 맞는 내가 필요한 부분에 맞는 그 적합한 이제 GPT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딱 누른 상태에서 질문을 하게 되면 요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GPT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선생님들은 여기서 만들기 해가지고요. 저는 지금 이게 유료가 아니라 무료라서 이게 만들기 커서가 안 먹는데 선생님들은 이걸 만들기 해서요. 선생님들 과목에 맞는 걸 직접 만들어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학교가 그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미나이 같은 경우도 잠깐 보시면 저 같은 경우는 제 업무가 예전에 이게 학교폭력 뭐 담당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요. 학교폭력 상담 뭐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들어가기 전에 잼스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까는 챗GPT는 GPT 탐색에 들어가서 GP터스를 봤잖아요. 근데 요건 잼스를 보면요. 이게 제가 만든 잼스들이거든요. 요걸 직접 만듭니다. 여기서 새 잼스 하여서 요걸 딱 눌러서 요걸 딱 누르면 잼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쭉 나와요. 설명하고 이름 붙이고 설명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 다 쓰고 그 다음에 여기 지식 여기다가 참조할 내용들을 제가 업로드를 하면 됩니다. 업로드해서 내가 필요한 그 예를 들어 학교 폭력 관련된 사안 그 뭐 안내 책자가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두꺼운 거를 매번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파일로 업로드 시킵니다. 업로드 시켜서 만든 게 바로 이게 학생폭력 상담봇입니다. 그래서 질문하면 곧장 답변하게끔 됩니다. 이게 업무의 효율성이 되게 높아진 거죠. 그리고 공간도 내가 이제 그 PDF 파일 하나만 올려놓으면 이제 이게 책꽂이에 그게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거 다 버립니다. 그래서 종이 없는 학교를 만든다라는 게 목표가 몇 년 전부터 있었는데 점차 그렇게 종이 없는 학교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학교 폭력 상담봇, 학교 폭력 사안 처리봇 그리고 뭐 이런 걸 직접 뭐 이것도 주식 전문 블로거 뭐 이런 것들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맞는 양식 생성기, 나만의 포트폴리오 뭐 이런 것들 해서 만들어 봤고요. 이거는 제가 사실은 아직은 안 해봤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게 새로 나온 겁니다. 새로 나와서 아마 요것도 한번 그 공부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전부 다 생활기록부 작성도 이렇게 나한테 맞는 생활기록부 작성할 때 뭐뭐임, 뭐뭐로 뭐 이렇게 뭐뭐 단어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몇 글자 이내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무슨 대회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조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건들을 전부 다 집어넣어서 그걸 피해서 작성할 수 있게끔 이런 잼스들을 만들어서 활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공부 많이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피터스를 이제 좀 안내를 좀 많이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이거는 수업 시간에 쓰는 건데요. 뭐 패들렛, 띵커벨, 구글에서 있는 뭐 사이트 뉴, 사이트 구글.com, 앱 런처, 뭐 구글 드라이브, 구글 사이트 뭐 이런 것들 또 감마 이런 거 수업 시간에 많이 쓰는 거고 그리고 또 경기도 교육청에는 하이러닝이라 그래서요. 그 구독료를 내지 않아도 이 안에 전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영상 만들기, 뭐 LLM도 다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돈을 들여서 만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필요한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청은 센GPT라 그래서요.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끔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교육청끼리도 서로 경쟁이 붙어서 서로 잘 만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선생님들 연구하는 선생님들 데려다가 뭐 이렇게 만들게 하고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선생님만 들어갈 수 있네요. 네네, 이건 선생님들만 사용해요. 그래서 서울시 교육청 선생님은 하이러닝 못 쓰고요. 경기도 교육청 선생님들은 이거 안 됩니다. 못 씁니다. 서울시 교육청 거 못 써요. 서로 이제 이렇게 편이 갈렸어요. 자, 그리고 이게 패들렛 이런 데 들어가 보면요. 문제를 저절로 생성해 줍니다. 그래서 교과서 PDF를 한번 딱 올려놓으면 여기서 문제 10개 만들어줘. 문제 10개를 쫙 만들어줘요. 그래서 선생님들 예전에는 막 머리에 싸매면서 문제 하나 만들어서 이 문제를 만들면 사실은 그 문제 하나 만드는데 아마 어떤 거는 8만 원도 하고 하나는 뭐 15만 원, 20만 원도 하거든요. 문제 만드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갓 들어간 이제 이과 애들은요. 문제를 만들어서 팔아요. 혹시 아세요? 네, 문제를 만들어서 팝니다. 근데 이제 교사들도 문제를 만들면 그렇게 이게 계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계약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서 팔 수도 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요. 그 문제 우리가 샀을 필요 없고 패들렛에 이렇게
패들렛에 들어가서 문제를 딱 만들면 문제가 쫙 나와요. 그 우리가 검토만 하면 돼요. 검토해서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막 머리 싸매고서 문제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봤더니 답이 2개더라.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뭐 2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는 1개만을 만들어야 돼요. 사실은 초등학교 저학년 과학을 과학 문제를 누가 풀었는데 그게 오지선다에서 답이 2개였대요. 그래서 그거를 체크를 했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얘는 영재였대요. 영재였는데 이렇게 그 다른 답을 체크한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수준의 답이 아니라 이게 중고등학교 수준의 답이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얘는 틀리게 매겨졌는데 과연 그게 틀린 거냐라고 선생님들끼리 대화를 되게 많이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중고등학교의 사고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 그래서 틀렸다. 얼마나 그게 어디 있어? 그렇죠. 근데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라는 거죠. 이게 그 학교의 현실이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는 머지않아 고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가슴 아프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저는 사회교사다 보니까 구글어스도 많이 사용합니다. 구글어스 같은 경우는 지도를 예전에는 교과서 지도로만 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냥 온라인에 들어가서 위성에서 쏘는 지도를 그냥 곧장 봅니다. 그래서 구글어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조금 늦게 떠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외국에 나가도 신기하다, 새롭다 이렇게 사진에만 보고 그랬는데 이제는 인공위성이 워낙 잘 돼 있어서요. 그냥 가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들 아시겠지만 어떤 걸 할까요? 유네스코 세계문화 이걸로 들어가 볼까요? 프로젝트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렇게 지구를 돌리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페라 하우스를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아 이게 오페라 하우스다. 그래서 좀 멀리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렇게 보고 요 위치에 있어. 너희들이 가면 뭐 어떻게 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고서 가서 이제 직접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3D를 딱 누르면 3D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페라 하우스야 라고 이게 하고서 이렇게 보여주고요. 너희들이 만약 가서 보게 된다면 한번 여기 가서 요걸 눌러보자. 그래서 딱 눌러요. 사람 모양을 딱 누르면 여기 점들이 막 생기잖아요. 너가 오페라 하우스에 가서 여기 서서 아마 보게 되면 이렇게 보일 거야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 그 위치로 갑니다. 가서 돌려서 보는 거죠. 자, 이게 오페라 하우스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들이 이렇게 만지면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거를 지금은 제가 그건 아직은 안 했는데 아이들한테 너희가 가고 싶은 장소를 찾아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자기들이 프로젝트를 만들면 핸드폰으로 자기가 눌러가면서 자기가 간 데를 하나씩 체크하면서 할 수가 있더라고요. 이게 전 세계로 해서 그렇지 국내에 가고 싶은 곳을 찍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루브르 박물관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3D로 한번 돌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한테 직접 그러니까 간접적으로지만 체험할 수 있게 되고, 만약 VR에 이게 들어오게 된다면, 진짜 그 위치에 가가지고 진짜 현실감 있게 학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가지 않아도 간 것처럼 볼 수 있겠죠. 여간 이것도 활용하는 방법은 무지무지 많긴 한데 우선 여기까지만 잠깐 보여드리고 여간 수업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뭐 저희는 토론할 때 많이 씁니다. 토론할 때 토의 토론할 때 예를 들어 릴리스라는 걸 쓰게 되는데
예전에는 이렇게 모둠 수업을 하고 토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냥 아이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그래요. 그리고 또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토의한 내용을 누군가는 작성해야 되잖아요. 이게 정리정돈하는 걸 너무 싫어해서 남자애들이 막 서로 약한 애들 찍어서 일부러 걔네들 시키고 애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서 노트북 하나 딱 갖다 놓고 한 네다섯 명끼리 이렇게 모둠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자 이제 시작이다. 자 실시간 녹음 어쩌고저쩌고 쳐 하고 확인을 딱 누른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얘기를 하게 해요. 그래서 그럼 여기 막 이렇게 녹음이 됩니다. 녹음이 되고 계속 얘기가 이제 적어가고 있잖아요. 뭐 사실은 여기 이름도 바꿀 수 있어요. 이름도 이렇게 이거 말하는 사람은 누구, 저거 말하는 사람 누구 하고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모둠에서 큰 소리가 나면 옆에 그 거에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알아서 소리를 조절해서 그 작게 의견을 막 나눕니다. 예전에는 막 큰 소리를 막 해가지고 복도에 지나가는 선생님들이 얘네들 싸우나 막 이랬었는데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속닥속닥 하면서 자기들끼리 토의를 되게 많이 합니다. 선생님 무료예요? 네? 무료? 예, 무료예요. 어느 정도는 무료고,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면 또 유료로 바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 목소리가 바뀌니까 이렇게 화자가 색깔이 바뀌었죠.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게 다 되면은 이걸 종료를 딱 누르면 이게 저절로 알아서, 회의를 부탁드립니다. 네, 회의록이 저절로 쫙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제 서기를 누가 쓸 것인가 약한 아이들한테 막 밀어주고 막 이런 거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동 아날로그가 좋은 때가 있었는데 아날로그가 좋은 때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렇긴 한데 요즘 아이들이 알파 세대는 좀 다릅니다. Z 세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지금 여기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안 나오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 이렇게 녹음한 게 있거든요. 이걸 볼까요? 녹음한 것들이 이렇게 핵심 이렇게 나왔는데 네 핵심 노트로 이렇게 쫙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학생들이 이렇게 토의를 하고 나서 정리정돈한 거 봐도 이게 도대체 얘네들이 무슨 말 한 건지 알아들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근데 정말 똑똑한 애가 적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한 애들한테 적게 만드니까 근데 약한 애들은 주눅이 들어서 정리할 때도 되게 좀 뭐라 해야 되나 잘 못하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충분히 하고 이제 이 얘기가 누가 했는지 뭐 다 나오니까 참여도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수업 시간에 이제 인공지능을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구글 미트, 줌, 팀즈 이런 거 할 때 저절로 정리정돈이 돼서 메일로 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이런 간마는 혹시 써보셨나요? 네. 예, 간마. 그리고 이건 가이드는 혹시 써보셨나요? 가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선생님들이 교과서 이제는 교과서를 이제 위에 모니터로 띄워놓거든요. PDF로요? 네, PDF로 띄워놓고서 하는데 이제 여기를 봐라 저기를 봐라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여기다가 이제 확장자에 올려놨거든요. 여기다가 뭐 1, 2, 3이라고 할게요. 스타트 캡처라고 딱 하면 이제 여기 스탑이 돼 있잖아요. 캡처 이제 about to start 하면 이제 내가 가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 뭐 간만은 해보셨고 앞에 뒤에 세 번 클릭했어요. 그럼 여기 세 번 클릭한 게 나와요. 그리고 마인드맵 이거 한번 클릭해보고 이거 한번 클릭해보고 자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가이드에서 딱 내가 5스텝을 했는데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딱 하면 얘가 이제 동영상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쓰기도 하지만 업무 활용도 업무에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스크린 캡처와 비슷하겠네요. 스크린 캡처보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게 로딩이 조금 느리네요.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게 목소리도 되긴 하는데 좀 목소리는 안 하고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아까 했던 거를 이렇게 여기를 클릭했대요, 제가. 예전에는 PDF로 이렇게 그 PPT 하면 이렇게 블록 잡아서 뭐 하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럴 게 없이 얘가 그냥 다 알아서 이렇게 블록 잡아서 여기를 클릭해라 뭐 이렇게 다 나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그냥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학교에서도 정말 노력 많이 한다라는 거 그리고 노트북 LM 당연히 많이 쓰시죠. 그리고 브리스티칭 이것도 이제 문제 많이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뭐지 한 줄만 딱 집어넣어도 그 예를 들어 뭐 저는 뭐 자본주의의 역사에 대해서 알려줘. 역사에 대해서 딱 한번 치면은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된 수업 계획표 그리고 뭐지 그 문제 그리고 뭐 토의 토론 하는 거 그리고 프로젝트 수업 이런 내용들이 쫙 나와요. 우리는 선택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그걸 갖다 조금만 조정만 하면 돼요. 아니면 옛날에는 뭐랄까 뭐 머리 짜고 막 이랬는데 너무너무 안내를 잘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학교에서 많이 활용한다라는 거죠. 이거 세특이라 그래서 세부특기에 대해서 학생들 생활기록부 작성을 해주는 건데요. 뭐 이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알려드리고 선생님들이 직접 만드셔서 쓰시도록 안내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이것들이 전부 다 생활기록부 이제 자녀분들이 있으실 텐데 생활기록부에서 많이 사용하는 생활기록부 전용, 리튼을 빼놓은 나머지 생활기록부 전용이고 이건 또 선생님이 개발해서 만든 생활기록부 작성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뭐 58, 요번에 58이랑 안티그래피티 이런 것도 이게 자동화잖아요. 자동화를 활용해서 선생님들 반복 작업하는 거를 이제 앞으로 더 활용도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많은 툴리파이.ar라는 게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정말 많은 내가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 좋은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내해주는 것들이 있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디스코라 그래가지고 이것도 구글에서 만든 건데 이거는 웹사이트 만드는 건데 이것도 선생님들 과목별로 웹사이트를 만든다든지 학교 웹사이트 만든다든지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위스크 이것도 우리 위스크, 뭐 모니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 위스크, 플로우, 뭐 이미지 FX, 뮤직 FX 이거 구글 거잖아요. 나노 바나나 이런 거를 정말 학교 수업에 엄청 많이 씁니다. 그래서 LM 아레나라 그래가지고요. 이것도요. 우리가 이제 어떤 이미지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프롬프트를 작성해서 저도 이렇게 한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교실에서 강의하고 있는 직업의식이 투철한 교사와 열심히 수업에 참여하는 5명의 학생들을 실사하라고 그려줘. 이랬더니 이렇게 2개가 나왔더라고요. 이거 배틀하는 거잖아요. LM 아레나. 그래서 그중에서 내가 뭐 하나 골랐어요. 골라서 지금 이미지들에서 요 이미지들에서 교실이 최신으로 많이 디지털 되어 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이게 뭐 디지털화된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요즘 학교도 이거보단 좀 앞서거든요. 그래서 다시 요 중에 오른쪽 이미지를 첨단화된 교실로 변경해줘. 로봇 도우미도 있었으면 좋겠고 학생들이 들고 있는 태블릿 2D로 된 홀로그램 태블릿이어야 되고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칠판도 3D로 된 홀로그램 전자칠판이었으면 좋겠어. 앞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생성해줘. 이렇게 생성해줬더라고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이제 로봇도 이제 교실에 들어오지 않을까. 우리 로봇을 만들어서 움직이게 하는 거는 수업 시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인공지능을 장착한 진짜 우리 도우미 로봇이 들어온 것도 머지않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 손가락 자유도 하는 거 이런 거 수업 시간에 하더라고요. 자, 이거는 그냥 유용한 거를 갖다가 GPT들을 이제 안내했어요. 음악과 관련된 거. 수노는 다들 아시죠? 한동안 히트 쳐가지고 이걸 해가지고 뭐 우리 반 노래 해가지고 아이들이랑 같이 반 노래
합금 노래를 만들어서 같이 부르더라고요. 자, 그리고 부루랑 캣컷을 요즘 많이 사용하는데, 레오나르도 점 AI는요, 캔바에서 조인을 해가지고 레오나르도 AI가 캔바에 같이 접속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이게 요거 무료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고 리얼화가 됐네요. 우리나라인데 약간 캣컷이랑 요거 많이 선생님들 사용하시고 영상 만들어서 수업에 활용하십니다. 그리고 이미지 FX 뭐 이런 것들 클링 AI도 좋긴 한데 이게 아마 클링 AI가 중국 거예요. 근데 이게 클링 AI를 일론 머스크가 인수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고 하일로 AI 같은 경우는 영상을 집어넣으면 그러니까 영상을 만들면 그거를 내가 한국어로 얘기해도 뭐 영어로 말하죠. 그럼 영어로 저절로 말해주는 이렇게 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좋다라는 거죠. 저번에 그 영국에 베타쇼라 그래서 교육자들이 전 세계에 있는 교육자들이 모이는 쇼가 있어요. 근데 그 베타쇼에 갔는데 하일루어로 한국 선생님들한테 인사말을 전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야 멋지다 그랬는데 저는 안 갔지만 약간 그거 보고 멋지다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가 좀 어렵다 그러면 하일루어로 만들어서 뭐 남아프리카 아니면 뭐 진짜 오지에 있는 사람들 말로 변경해서 영상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만의 아바타를 만들기 이것도 이제 예전엔 실습했는데 요즘은 안 합니다. 그래서 파파고로 글을 써서 이거를 이미지 FX가 이제 한글을 이제 인지하는데 옛날엔 인지 못해서요. 이렇게 바꿨어요. 바꿔서 집어넣어서 덥덥이라는 데 집어넣어서 이것도 2년 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서요. 너무 어색하죠, 이거는. 요즘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사회, 교실이 아까 보셨던 그거죠?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가서 투표도 할 수 있고, 또 뭐, 자기 원하는 영상도 올릴 수 있고, 그런 식으로 형성이 돼 있고, 저는 이렇게 사회교실이 크지도 않아요. 작습니다. 이거는 메타 세상 이거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교육자다 보니까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항상 윤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부분 우리가 잃지 않고 정말 효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어졌지만 효예 이런 게 없어졌지만 그 효예가 베이스에 깔리지 않으면 교육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인성교육 그게 무엇보다 처음으로 우선으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윤리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 그리고 정보 리터러시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물건을 이렇게 어떤 결과물을 만들다 보면요, 막 이렇게 가끔 도용하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기 들어가서 여기 클릭하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확인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야, 우리 아이들입니다. 뭐일 것 같아요? 하늘의 별이에요. 밤하늘의 별입니다. 깜깜한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냥 별이에요. 우리 아이들을 너희들은 별이다 항상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반짝반짝반짝 거릴 때까지 우리가 갈고 닦고 옆에서 힘 북돋아주고 이런 게 우리 교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고 싶은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되게 유명한 심리학 교수라고 하는데 이 얘기를 들었는데 누군지 저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하간 힘든 거를 도전해라. 그리고 지금 요번 틀 거는 유튜버가 지나가면서 백만장자를 만나서 이렇게 그 마이크를 대고 당신은 그 젊은이들한테 그 무슨 조언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데요. 이 사람이 운이 좋게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를 만났대요. 이제 그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애들 보면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거든요. 대기업에 딱 들어가서 앉는 그 순간 그 대기업은 그냥 나뭇가지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몸에 있는 날갯짓을 하지 않다 보면 아이들은 더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너희 날개를 믿어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악뮤 아시죠? 악뮤. 악뮤 얘네들이 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그 위로해주고 동기부여해주면서 사는데 얘네들이 한번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래서 그 악뮤의 여자애가 되게 뚱뚱해지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오빠가 그 동생한테 해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 그러니까 고등학교 애들한테는 위에 두 분보다는 이 말이 좀 더 그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보여주면서. 네, 그래서 이걸 딱 보였더니 애들이 그래요, 선생님, 가스라이팅이에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인생은 가스라이팅이다. 이게 더 마음에 확 와닿나 봐요. 나무 까지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역시 아이들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너희들은 별이잖아.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금은 까마득하고 미래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둡지만 반짝반짝 거리면서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별이 지나가는 길은 그때는 모르지만 지나가면 지나가면서 그 선을 그린다. 너만의 별이 예, 자녀들한테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은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건 제 아이디고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네, 여태까지 교사 피터팬이었고요. 누구나 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고, 늙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피터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피터팬들이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여하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 이렇게 강의를 해주신 우리 안은주 강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오늘 많이 참석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 캐다 한국인공지능 데이터과학협회는 매주 토요일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는데 다음 주는 휴강입니다. 아쉽게도. 그리고 그 다음 주 이렇게 2주 계획되어 있고요. 2월 달에 또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네. 네, 오늘 강의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질문이 없을 정도로 잘 설명해 주셨다고 믿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우리 안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미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